최근 이용구 전 총리를 비롯해 국내 원로 지식인 67명이 한일 관계의 평화적 해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핵심은 지난 1998년에 나왔던 김대중 오부치 당시 선언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요. 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의 한일 갈등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홍걸 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가 벌써 서거 10주기입니다. 저도 10년 전 세브란스 병원에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40여 년간 네. 계속 집필하시고 강연하시고 그랬던 기록을 모아서 김대중 전집 30권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는 10주기 추모를 겸한 평화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계신다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신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원래 햇볕 정책이란 것이 이제 북한만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네. 일본과 같은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우호 증진 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지지와 이 협조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을 연구해서 햇볕 정책을 내신 건데 네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나오게 된 거고 노벨 평화상 받으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었죠. 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그 공든탑이 일본의 극우 세력의 발호 때문에 이렇게 네.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1년 전에 나왔던 당시 선언의 주된 내용은 한일 양국의 과거는 분명하게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자 이런 게 핵심인데요. 당시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98년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만 해도 일본의 오부치 총리라든가 네. 자민당이란 정치 세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온건하고 합리적이었거든요. 네네. 또 말과 행동에도 절제와 품위가 있었고 음. 그런데 최근 한 7, 8년 동안 급속하게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네. 이제는 아베 이 총리와 아베 총리를 둘러싼 그 측근 세력의 그 폭주에 네.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진 거죠. 음. 사실은 7, 8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 재집권한 게 아베 총리잖아요. 예, 결국은 지금 현 총리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베의 궁극적인 속내,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역시 국내적으로 네. 여러 가지 아베 총리로서는 악재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으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고 음. 또 외부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네. 위기감을 조성해서 이제 개헌을 하고 네. 군대를 가지는 네. 이 아베 총리 생각에 의하면 이제 정상 국가가 되는 거죠. 네네. 그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언제쯤 다녀오셨죠? 한 열흘 됐습니다. 열흘 정도. 가서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셨습니까? 제일교포라든가 네. 또 일본 정치인, 언론인 이런 분들을 만나고 왔죠. 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많이 일본 사회에서 악화돼 있다. 네. 언론에서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있다. 음. 또 아베 총리 세력의 독주가 심각하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베 총리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어찌 됐든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언론도 그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죽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어. 그러니까 소수의 극우 세력이 네.
자금력과 조직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해서 네. 다수의 침묵하는 유권자들을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이 네. 이 좀 의식이 깨어 있지 않고 네.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네. 이런 일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 아주 소수의 조직화된 정치 집단이 지금 정책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 아베가 생각을 바꿀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당장 그렇긴 어렵겠지만 네. 우리가 좀 단호하게 또 한편으로는 냉철하고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하고 또 일본 국내에서도 이 갈등 국면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일본 측에 어떤 얻어지는 성과나 이익이 없으면은 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불평이 나오고 네. 뭐하러 이런 일을 시작했느냐 하는 음.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되면 좀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은 아니죠. 최근에 정부의 대응 방식,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반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네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그보다 한 2, 3일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네. 상당히 냉철한 대응을 강조하시고 또 일본의 그 극우 세력, 네. 아베 총리를 둘러싼 세력과는 맞서야겠지만 단호하게 네. 한일 양국 국민 사이에 우호 관계가 금이 가서는 안 된다. 네. 또 우리가 좀 뭔가 어른스럽게 네.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신 부분,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부분은 네.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되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 계셨어도 네. 비슷한 조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는 상대가 오부치라는 다소 합리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 개선이 가능했는데 지금 아베 총리를 보면은 과연 답이 있을까?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네. 이제 일본은 성장이 정체돼 있고 네. 우리는 그보다는 나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남북이 또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남북 경협의 시대, 한반도 신경제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보이니까 네. 일본이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뭐 고립시키겠다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식으로만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요. 동북아의 새 시대에 열리는 데 있어서 네. 당신들이 협조하면 네. 같이 파트너로 갈 수도 있다 하면서 당근도 한편으로는 제시하는 그런 강원 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도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위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오늘 아침에도 발사체를 쐈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비판하면서 더 이상 마주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저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들이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강경파들도 달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인데 네. 우리로서는 좀 일본 대하듯이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른스럽게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네네. 좀 무게 있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북한도 이제는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좀 벼랑 끝 외교는 그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네.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북한이 비난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보수 쪽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의연하게 대응해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한일 갈등, 경제 보복 문제 관련해서 그 해결책으로 뭐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남북 평화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히려 뭐 평화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소도 크게 웃을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홍걸 의장께서는 이 남북 평화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네. 그러나 북한이든 이 일본이든 네. 우리의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넘어야 할 좀 난관이 있죠. 좀 더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있더라도 네. 남북 경협과 평화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이러면서 좀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을 설득해서 뭐 금강산이나 개성 하나라도 여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확실하게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